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영욱입니다. 자, 오늘은요, 흥선대원군의 두 번째 시간, 바로 무엇이냐,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순서만 제대로 알면 문제를 다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서를 아는 게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정책이 있었는지 하나씩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미 서양 세력이요, 아시아에 많이 진출해 있었어요. 1840년에 터진 아편전쟁, 청나라가 패배합니다. 그리고 1842년도에 난징조약을 맺어갖고 청나라가 완전히 열리게 돼요. 그리고 일본도 1854년에 미일와친조약, 1858년도에 미일수호 통상조약, 쉽게 말해서 미국한테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나라 어느 나라만 남았느냐? 우리나라만 남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근처에 외국 배들이 와서 문을 열어! 하고 막 문을 두들기죠. 우리나라는 안 열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쪽은 열라 그러고 한쪽은 안 연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꽝하고 충돌이 나죠. 그걸 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서 나온 여러 가지 충돌들로 여러분들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무엇이 나오냐? 1866년에 여러분들 연도를 위에다 쓸게요. 무엇이 터지게 됐냐? 병인양요라는 게 터지게 돼요. 병인양요라는 게 터지게 됩니다. 이건 프랑스가 쳐들어온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쳐들어왔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었나요?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예요. 프랑스가. 병인양요는 프랑스가 쳐들어온 건데 왜 쳐들어왔느냐? 이거의 원인이 또 있습니다. 병인양요의 원인은 첫 번째가 바로 병인박해예요. 자, 병인박해는 흥선대원군이 우리나라 최대의 박해입니다. 1866년 같은 해요. 아니,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 9명하고 신자 수천 명을 잡아 죽인 사건이 바로 병인박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병인박해는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일어났냐면 이거에는 원인이 있어요. 두 나라하고 관련된 원인이 있습니다. 대원군이 솔직히 그렇게 천주교 신자들을 싫어했느냐? 그렇진 않았던 인물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원군의 부인인, 자, 민시대부인. 민시대부인이라고 왜 얘기를 하냐? 민시대부인의 아들이 바로 고종입니다. 고종의 친어머니예요. 민시대부인마저도 천주교 신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대원군이 그렇게 박해했다간 대원군도 집에 가서 얻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러시아와 프랑스가 끼어들은 국제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당시 지도를 살짝, 정말 별것도 아닙니다. 러시아가 북쪽에서 자꾸만 남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대원군은 어떻게 돼야 됐어요? 이걸 막아야 됐죠. 그래서 대원군이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중국에는 누가 있었냐? 프랑스 함대가 들어와 있었어요. 잘 됐다. 우리가 프랑스 함대에 연락을 하자. 그래갖고 러시아를 막자라고 생각해갖고 이 프랑스 선교사를 사신으로 보냈어요. 너 청나라 가서 이 프랑스 함대에다 연락을 해라. 그래갖고 우리랑 손잡고 이 러시아 막아버리자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답이 늦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답도 노였어요. 근데 대원군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하진 않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대원군의 반대파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대원군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공격을 하느냐? 대원군이 프랑스라는 외세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대원군이 천주교를 공인해 주려고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원군은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나쁜 놈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대원군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 프랑스 몰라. 천주교 싫어. 이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죠. 그래갖고 일어난 게 병인박해예요. 이때 프랑스 선교사 9명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자 수천 명 어디서 돌아가셨느냐? 서울에 보면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들 서울의 서쪽입니다. 서쪽 인천 일산 쪽 가는 길인데 강병분로 옆으로 딱 보면 절두산 성지라는 곳이 있어요. 절두산 성지. 거기가 천주교 성지입니다. 절두산. 잠깐만. 절두산? 절두산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들? 머리를 잘라버린 산. 여기서 수천 명이 다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름이 절두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거기서 그렇게 죽었죠. 이걸 프랑스 함대가 한 거예요. 그래갖고 프랑스가 침략을 하게 됩니다. 자, 프랑스가 침략을 하자 여기에 대한 저항으로 누가 나섰느냐?
자, 한성근 부대. 한성근 부대는 어디서? 문수산성에서. 그 다음에 양원수 부대는 어디서? 여러분들 정족산성에서 이들과 대항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실제로 이 프랑스의 군대들을 격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는 더 이상 침략하는 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갖고 프랑스가 무엇을 하느냐? 자, 결국 퇴각을 하는데 이 새끼들이 그냥 퇴각을 한 게 아니에요. 바로 무엇을 했냐면 외규장과 고문서. 대표적인 게 이 외규장과 고문서 중 이것들은 지금 강화도에 보관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훔쳐갖고 갑니다. 이 외규장과 고문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의궤라는 거예요. 의궤. 도대체 의궤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지금이야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하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자 촬영을 하고요, 사진을 찍고 이러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이 어떤 행사를 하면요, 화공들이 따라갑니다. 화공들이 따라가고 그 행렬도 같은 걸 다 그림으로 남겨뒀어요. 조선 초부터 이 의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것들을 프랑스가 다 훔쳐갖고 도망을 갑니다. 그랬는데 현재는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긴 합니다. 2011년에 반환을 됐는데 이게 조금 애매해요. 왜 애매하냐? 우리나라 그 김영삼 정권 때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갑자기 무엇을 얘기하냐면 의궤를 딱 꺼냅니다. 그러더니 한 권을 우리나라한테 선물로 줘요. 이걸 선물로 드린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약탈해서 훔쳐간 문화재죠. 우리나라가 이걸 알고선 계속해서 돌려달라고 요구하니까 자, 이걸 한 권을 딱 돌려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무엇을 추진하고 있냐면 KTX 사업. KTX가 뭔지 알죠? 고속철도. 우리나라 고속철도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데 문제는 어느 나라 기술을 가져와서 이걸 하느냐가 문제였어요. 그래갖고 수많은 나라들이 붙었습니다. 일본에선 신칸센이, 그 다음에 프랑스는 떼제베가, 여러 나라들이 붙었는데 우리나라 그 프랑스의 떼제베를 선택해 준다라면 여기서 한 곳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전집인 건 아시죠? 이걸 다 한꺼번에 돌려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떼제베가 선택이 됩니다. 떼제베 기술이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하게 되자 우리나라는 그때 우리나라한테 외교장과 고문서 돌려준다라고 했잖아. 돌려줘. 의궤다 돌려줘. 그랬더니 이 프랑스 의회가 또 이상한 짓거리를 합니다. 뭐냐면 이 외교장과 의궤는 지금 현재 세계 기록유산,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프랑스의 보물이다. 비록 훔쳐왔지만 이 프랑스의 보물을 이렇게 넘겨주는 건 말이 안 된다. 의회에서 이걸 부결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사기당했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가 열받았고 계속해서 항의를 했죠. 항의 결과 어떻게 됐느냐. 결국 프랑스가 돌려는 주겠다 한데 이상한 방식으로 돌려줍니다. 2011년에 반환은 됐는데 자, 이게 임대예요. 임대라니 무슨 얘기예요?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5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는 영구 임대 방식. 뭐야 이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일단 한국이 가져가. 그리고 우리가 5년마다 자동으로 갱신해갖고 계속 영원히 빌려는 줄게. 근데 소유권은 우리 프랑스 거야. 라고 얘기를. 프랑스가 빌려주고 우리가 빌려서 갖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교재, 여러분들 제 거 교재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교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재에다 열심히 필기를 했어요. 제 수업을 들으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필기를 했는데 딱 어떻게 하느냐. 옆판에 친구가 딱 빌려달라고 그랬어. 아니 근데 필기를 해갖고 이걸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젠장을 어떤 놈이 훔쳐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일 열받는 건 여기 필기를 하고 내가 보충자를 만들고 해갖고 붙였는데 그걸 훔쳐가면 돌아버립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공부하지? 그랬는데 옆반 친구가 나 최영욱 선생님 거 있어. 너 그거 갖고 공부할래? 해갖고 딱 돌려받아서 고마워하고서 딱 돌려받았고 딱 봤는데 젠장 여러분들 거야. 이거 프랑스랑 똑같은 짓거리죠. 훔쳐간 거니까. 자, 그런데 무엇을 하냐면 임자는 걔 거예요. 분명히 내 건데. 그놈을 확 때려야 되는데 그놈한테 그놈이 내가 너 시험 때마다 계속해서 빌려가 내가 한 달, 두 달, 올 1년 내내 빌려줄 테니까 네가 봐. 대신 소유권은 내 거야. 이거 그냥 가서 두들겨 패야 되겠죠.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두들겨 팰 수는 없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에 돌아와 있긴 한데 소유권은 여전히 누가 갖고 있느냐? 프랑스가 갖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1800
1868년도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바로 뭐냐? 오페르트는 독일 모험 상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독일 놈이에요. 근데 이 놈이 어떻게 하냐? 대원군한테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문 좀 열어줘. 그런데 대원군이 한마디 했죠. 취랄? 이렇게 한마디 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못 여니까 이놈이 겁대가리 없이 흥선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흥선 대원군의 아버지입니다. 남연군이. 자, 충남 덕산이라는 데 그 묘소가 있었어요. 여기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하고 도망간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선산에 놀러 갔는데 어떤 새끼가 여러분 조상님 무덤을 열심히 파고 있어요. 너 뭐하니? 그랬더니 여기 도굴하려고. 이 상놈의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놈의 새끼를 죽여버린다. 에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웠는데 그 파고 있던 자리에다가 순장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런 죽일 놈. 그런데 이거는 일반 조상님도 아니라 자기 친아버지예요. 당연히 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에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 양놈들은 이제 조상님 묘까지 파는 죽일 놈들이구만. 오랑캐 새끼들이구만. 이러다 보니까 오페르트 도굴 사건으로 사람들의 반발은 더욱더 커지고요. 오페르트가 나중에 편지까지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내 원래 무력으로 침략하려 했으나 백성들이 불쌍해서 도굴만 했다. 이럽니다. 진짜 재수없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더니 이번엔 뭐가 터지냐? 자, 1871년. 이번엔 누가 쳐들어오냐? 미국이 쳐들어옵니다. 그걸 바로 신미양요라고 얘기를 해요. 신미양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미양요는 어느 나라가 쳐들어온 거냐? 이건 미국이 쳐들어온 겁니다. 자, 미국이 쳐들어왔는데 문제는 어떻게 됐냐? 이거의 원인이 있었어요. 그 원인은 여러분들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원인이면 요 근처에다 쓰면 되지 왜 여기다 씁니까? 이유가 있었겠죠.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여러분들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너럴 셔머노라는 배는요, 미국 상선이에요. 근데 이 배가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까지 올라옵니다. 당시 평양 감사가 박규수, 박규수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니, 지지난 시간이구나. 바로 연안박지원의 친손자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개화파가 되는 인물이에요. 자, 이 사람은 문을 열자라고 평소에 주장하고 있던 사람이야. 평양 감사로. 근데 제너럴 셔머너가 올라와서 딱 그 평양에다가 배를 대고서는 난리를 치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박 교수가 얘기를 하죠. 내 마음 같아서는 열어주고 싶다. 하지만 열어줄 수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 제너럴 셔머너한테 통상을 허용하고 문을 열어주면 박 교수는 빨리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열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먹을 것과 물을 줄 터이니 당장 물러가라.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면 신사적으로 했죠. 근데 이놈들이 밤에 올라와서 행패를 부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곳이 바로 평양이에요. 평양이라면 여러분들 고대 어느 나라의 수도, 고구려의 수도, 고구려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동네입니다. 이분들 못 참죠. 밤에 자다가 쓱 일어나십니다. 그리고선 어떡하냐. 가갖고 제너럴 셔머너의 불을 확 질러버려요. 이 새끼들이 어디 와서 행패야. 그리고 다 죽여버리고 이분들은 돌아오셔서 주무십니다. 뭐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걸 미국은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언제냐?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때예요. 이 병인 박해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아직 병인 양요는 일어나지 않았고 이때 바로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5년 뒤에 미국이 알고 쳐들어온 것이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너럴 셔머너 사건 직후에 벌어진 일은 병인양요입니다. 하지만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은 신미양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너럴 셔머너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은 병인양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미국이 알고 쳐들어온 것은 바로 신미양요가 되는 거예요. 자, 미국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죠. 어떤 부대가? 어제영 부대가 저항을 합니다. 어제영 부대가 광성모에서 저항을 해요. 비록 패전을 했으나 당시 여기에 참전했던 누구의? 미군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들은
자, 아무리 밀려도 한 사람도 도망치거나 하지 않았다. 자, 활을 쏘다가 활이 떨어지면 칼로, 칼을 쓰다가 떨어지면 돌과 흙으로, 그러다가 안 되면 맨주먹으로 끝까지 싸웠다. 이렇게 처절한 전쟁은 나도 처음이다. 어디서 본 듯한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 했던 드라마 봤으면 아는데. 저 어렸을 때 했던 드라마입니다.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미스터 션샤인 제1회 첫 장면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신미양요 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결국 어제현 장군은 여기서 전사를 하시고 패전하게 됐지만 미군은 여기에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했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자, 이제 대원군은 무엇을 하느냐? 어쨌든 두 번의 침략, 한 번은 프랑스, 한 번은 미국, 그리고 한 번의 도적 넘어 새끼, 오페르트 도굴 사건. 자, 이걸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전국에다 척화비라는 걸 세우게 돼요. 척화비라는 비석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 양이 침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고 있다. 비전 즉화, 싸우지 않는 것은 곧 화친하는 것이요 주화 매국이라 화친을 주장하면 나라를 파는 행동이다라고 써서 전국에다 세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척화비예요. 이런 게 나온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봅시다. 이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사건은 여러분들 바로 무엇이냐? 병인박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뭐냐? 병인 양요가 아니라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에요. 이거 장난 많이 쳐 학교 시험에서. 그 다음에 병인 양요, 그 다음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 다음에 신미양요, 그 다음이 척화비예요. 이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이런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일명 쇄국 정책이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갖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배경이라고 알아둬야 돼요. 배경, 원인. 1866년 프랑스의 로즈 제독이 7척의 군함으로 조선을 침략하여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한성군과 양원수는 각각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에서 이들을 물리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보나마나 무엇에 대한 얘기? 병인, 양요에 대한 얘기인데 병인, 양요와 관련된 게 아니라 병인, 양요의 배경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규장과 고문서를 약탈하였다? 이거는 결과죠. 병인양요의 결과.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함정이기 때문에 일본에다 일부러 깔았어요. 흥선대원군이 전국에 척화비를 세웠다. 이거는 신미양요 다음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고요. 평양 군민이 제너럴 셔먼호를 침몰시켰다. 여러분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병인양요의 배경이 아니라 신미양요의 배경이죠. 단지 병인양요 직전에 있었을 뿐이죠. 독일상인 오페르트가 남영군의 묘의 도구를 시도하였다. 이거는 언제? 여러분들 이거는 병인양요 이후에 나온 거니까 안 맞는 얘기죠.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 프랑스 선교사와 신도들이 처형당했다. 여러분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게 바로 병인 박해가 되죠. 병인 박해가 원인이 되었고 나온 게 병인양요가 됩니다. 정답은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사건은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여러분들 바로 무엇이 있느냐?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왜적을 격퇴하였다. 자, 이거는 무엇에 대한 거? 1866년 병인 양요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전국에 척화비를 세웠다. 이거는 무엇 이후? 신미양요 이후가 되죠.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올라와 통상을 요구하였다. 잠깐만. 이건 여러분들 원인과 배경을 찾는 게 아니라 순서를 묻는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이건 1866년 병인양요 직전이죠. 어제현 부대가 광성보에서 외적의 침입에 항전하였다. 몇 년도? 1871년도 신미양요가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봅시다.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제일 먼저는 디귿이 돼야 되겠죠. 이 디귿이 병인양요의 원인이라는 것만 알면 정답이 나와요. 디귿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병인양요 기어, 그 다음에 신미양요, 그 다음에 신미양요 이후, 리을, 니은. 정답이 되는 건 몇 번? 4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통상수교 거부 정책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다 조심하실 분만 조심하신다면 어떤 문제라도 다 푸실 수 있어요. 자,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